일단 간단하게 요 내용 진행하면서 이제 얼마 뒤면 좀 있으면 있을 9월 모평에 대해서 하기 위해서 몇몇 개 유형들 이제 4점짜리 위주로 볼 거예요. 설마 2점, 3점짜리 이런 것들은 아무래도 틀리기가 힘드니까. 그쵸? 누구는 틀리겠지만 너 아무튼 틀릴 수 있겠지만 안 틀리겠다는 가정으로 한번 해보도록 할 거고요. 유형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에는 어떤 것들이 있다라는 걸 여러분들도 어느 정도는 알잖아요. 그 아는 걸 좀 더 보강하는 정도였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준비한 유형은 역시 거듭제곱근만한 게 없지요. 네, 지수로 함수에서 나오는 거듭제곱근 유형에서 가장 큰 특징 몇 가지를 골라보라고 하면은 역시 누가 뭐라고 해도 고를 수 있는 특징 중 하나가 거듭제곱근이 원래대로라면은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복소수의 영역까지 나와야 정상적이긴 해요. 그쵸? 복소수의 영역까지 나와야 정상적인데 그 복소수의 영역이 아닌 실수의 영역까지만 나오는 문제들일 수밖에 없어요. 수능은. 아무래도 복소수를 잘 안 하니까요. 그러면은 실수의 영역에서 무언가를 물어본다고 할 때 역시 누가 뭐래도 그 개수를 물어보는 경우가 많을 수밖에 없다. 그죠? 그래서 개수를 물어보는 요 상황에서 제일 먼저 해야 될 것. 첫 번째는 우리 흔히 말하는 이 표 있잖아요. 표. 요 표 외워두는 것도 맞아요. 맞는데 개수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아예 따로 이렇게 해놓읍시다. 우리 F, N에 A라고. 이렇게 따로 좀 해놓읍시다. 그럼 이 FN의 A라고 하는 이 녀석은 그 의미가 이렇게 줄 거예요. A의 N 제곱근 중 실수의 개수다. 이렇게 줘볼 거예요. 그랬을 때입니다. 여기 있는 이 실수의 개수를 나타내는 방법 자체가 이렇게 됩니다. 여기서 2개거나 1개거나 0개거나죠. 2개가 나오는 경우는 n이 짝수 그리고 a가 양수일 때의 모양이 그러하다. 1개가 나올 때는 n이 홀수이거나 또는 a가 0이거나 여기는 콤마 찍어서 그리고 오거든요. 근데 이쪽 1은 또는이라는 거 잊지 말아주시고요. 그 다음에 n이 짝수로 나오고 a가 음수로 나온다면은 이 경우가 하나도 안 나오는 경우에 해당하니까 여기 있는 이 개수로 나오는 거 요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다만 제가 한마디를 하자면요. 제가 예상하는 이번 이 유형의 출제 가능성 자체부터 먼저 말씀드리자면은 요 위에다 써놓을게요. 30% 정도밖에 안 됩니다. 솔직하게. 올해 얘가 나올지조차도 솔직히 저는 미지수라고 봐요. 그러니까 미지수가 진짜 나올지 어떨지 난 아무것도 모른다. 그게 아니라 의심스러워요. 안 나올 것 같아요. 왜냐면은 요즘 이따가 또 얘기하겠지만 흐름이 약간 로그의 성질 쪽으로 점점 흐름이 가고 있고 간단한 그래프를 물어보는 쪽으로 흐름이 가고 있거든요. 로그의 성질조차도. 그러다 보니까 굳이 이 거듭제곱근을 낼 이유가 있나? 라고 생각해 보면은 글쎄요라는 느낌이긴 해요. 저한테는 오히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아무튼 그렇고요. 또 하나 특징이 뭐냐면은 이따가도 여기다가 쓸 거라서 이따가 안 줄 거거든요. 이 부분 안 줄 건데 얘가 나올 수 있는 이유 중 하나가 이거예요. 자연수 조건이 반드시 들어간다는 거. 이쪽에는 지금 현재 자연수 조건이 안 들어가 있는 상태예요. 그냥 n이라는 것만 자연수다 이런 식으로 들어가 있고 제가 그 사례는 일부러 안 들고 왔거든요. 어차피 뭐 나올 일도 잘 없을 것 같다 뭐 이런 거면서. 근데 자연수 조건만 들어가면 상관이 없는데 플러스 그 무언가가 들어가기 시작하는데 그 무언가에 우리가 흔히 말하는 1학년 지식들이 거의 총출동을 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럼 대표적인 1학년 지식들이 뭐가 있느냐?
2차 라인들, 2차 함수, 방정식, 부등식 라인들, 그 다음에 도형의 방정식의 라인들. 실제로 실 사례 중에 여러분들이 기억나실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뭐 원이나 이런 것들 물어본 때도 실제로 있었고요. 근데 너무 옛날이에요. 그거는 한 2015년까지 내려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너무 옛날이고 가장 최근에 있었던 것 중 하나가 재작년 수능에서였을 겁니다. 제 기억이 맞다면 재작년 수능, 그러니까 2023년에 본 수능이죠. 그때 봤던 수능에서 나왔던 이제 9번 문제로 나왔던 내분점 문제. 내분점을 대놓고 로그의 성질이랑 연결해서 엮었어요. 그런 걸로 해서 1학년 때 지식들, 2차 방부등식 함수들, 도형의 방정식, 또 그리고 나오기 좋은 게 뭐가 있느냐, 뭐 산술기하 평균, 이런 것들 등등등의 애들이랑 엮어서 1학년 지식을 물어볼 수 있다라는 것까지. 요렇게 두 가지만 적어 놓으시면은 이쪽에 대한 거는 괜찮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실 문제풀이를 엄청 간단하게만 잠깐 하자면은, 여기 n-5라는 이 수가 음수인 때인 요게 A니까, 여기가 지금 역할sak A죠? A니까 음수인 때인 이때와 역인 때인 이때, 양수인 때인 이때로 나눠서 n이 1부터 4까지, n이 5일 때, n이 6부터 나머지 맨 위에 있는 10까지, 그때를 쪼개놓고 해야 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여기는 n이 뭐인 것도 홀수냐 짝수냐인 것도 사실 굉장히 중요하죠. 홀수면 어떻게 되니까? 그냥 말 그대로 안 나오니까. 홀수면 그냥 말 그대로 하나밖에 안 나오는데 뭐 짝수면 0 또는 2니까 좀 고민 좀 해야겠는걸? 이런 느낌. 그렇게 해서 쉽게 접근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접근해주면 문제풀이가 쉬울 것이다. 그래서 뭐 미리 말씀드립니다만 제가 문제를 풀진 않을 거예요. 오늘은 그냥 이런 게 있다라고 소개해드리는 날이니까 소개를 바탕으로 해서 그래 이런 거 맞아 있었지, 우리 이런 거 공부했었지, 그러니까 이거 다시 우리 연습 좀 해놔야겠다, 이런 용도예요. 알겠죠? 그리고 이제 오늘은 뭐 제가 평소에는 필기할 시간을 따로 드리지만 오늘은 필기할 시간 따로 안 드릴 테니까 바로바로 적도록 하시길 바라고요. 알겠죠? 말씀드린 것처럼 딱 여기만 지우고, 그 다음으로 가보죠. 그 다음 로그의 성질 부분인데요. 이 로그의 성질 이 부분, 제가 아까 말했던 바로 이 문제입니다. 2024학년도 재작년 문제죠. 요거 같은 경우가 제가 아까 말했던 것처럼 로그의 성질을 뭐랑 내분점이랑 연결 지은 게 딱 보이실 거예요. 이런 느낌입니다. 느낌 자체가. 그래서 아까 말한 대로 이렇게 1학년 지식을 써먹는다라는 건 여전하더라라는 거예요. 그럼 이제 뭐 이건 알겠고 뭐 어떻게 이 문제에서는 또 특징이 뭡니까? 라고 하면은 여기는 그 1번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실제 그 로그의 성질을 우리가 다 외워놓긴 해야 되겠다라는 거죠. 뭐 대표적인 거 몇 개가 있겠습니다만 역시나 제일 유명한 걸 골라보라고 하면은 역시 로그의 A1m라는 B랑 A1m라는 C를 더하면은 A1m라는 BC가 나온다. 요런 계산들. 그리고 A1m라는 B랑 A1m라는 C가 나눠지는 요 계산들에서 밑이 일치해야만 계산의 결과로 이어진다라는 사실들을 기억해 줄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항상 언제나 밑이 일치하는가의 여부를 명확히 봐주는 게 중요합니다. 요거 하고 나면 말씀드린 것처럼 이 1학년 지식 쓰는 거라서, 네, 그래서 실제로 여기는 이 문제가 오히려 가능성은 더 높아요. 얘는 그냥 대놓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부러 70%라고. 쌤 왜 30%, 70%로 왜 나누셨나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얘들은 거의 무조건 상호 대체제예요. 거듭 제곱근이 나오면 로그의 성질이 4점으로 못 나오고요. 또는 어려운 3점으로도 못 나오고요. 반대로 로그의 성질이 나오면 거듭 제곱근이 못 나와요. 둘 다를 내게 되면은 제가 여러분들께도 옛날에도 한번 보여드린 적이 있지만 문제 개수가 모자라게 돼요. 11개를 수원으로 내야 되는데 그 11개 안에 다 못 들어간다고요. 그래서 11개 안에 집어넣기 위해서
그렇게 집어넣기 위해서라도 한 놈은 포기해야 되는데, 그럼 그 한 놈을 포기할 때 역시 누가 뭐래도 가장 중요한 거는 이놈 자체가 지금 현재 더 메타로 나오기도 하고 실제로 바로 재작년 수능으로 나올 정도니까 그렇게 메타로서 잡혀있는 놈이기 때문에 이놈을 차라리 연습하는 게 이득이다 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로그의 성질 같은 경우는 이렇게 미시 일치하는가 여부를 바탕으로 나오게 된다라는 거. 마찬가지로 또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이제 교점을 구하는, 좌표를 구하는 그래프. 이 문제가 올해 6월 달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정확히 말하자면 로그의 성질이랑 연계되어서 나왔어요. 그래서 연계가 됐다는 것이 핵심일 수 있는데, 이 교점의 좌표를 구하는 그래프의 특징은 딱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이 두 가지가 또는 관계일 수도 있고 둘 다 나올 수도 있고, 그래가지고 그냥 둘 다 당연히 알아둬야지 이런 느낌이에요. 축과 평행한 직선 내지는 일치하는 직선, 그 자체가 교점을 형성하게 될 때 그 답을 반드시 낼 수 있게 해준다라는 거예요. 이건 약간의 예시를 한번 들어보자면 이런 느낌인데요. y는 이 로그 1m라는 x 빼기 1 플러스 4라고 나와 있는 굉장히 복잡한 식이지요. 이거가 y는 4와 만날 때 이런 식으로 줬다고 합시다. 이런 식으로 줬다고 하면은 뭐 당연한 얘기지만 여기 있는 얘가요, 만날 때라는 이 개념만 놓고서도 제 말 잘 들어봐요. 이 개념만 놓고서도 당연한 얘기지만 여기 있는 얘를 바탕으로 교점을 형성해야 되잖아요. 근데 교점을 형성을 못한 경우들도 분명히 있거든요. 그거 바로 이제 그 다음에 설명할 건데, 이 교점을 형성한다의 개념에서 여러분들이 어려워하실 필요가 없는 게 그냥 같다라고 놓으면 된다라는 거. 이런 놈들은 왜? 얘가 축과 평행하니까요. 그러니까 2로그 1m라는 x 빼기 1 더하기 4가 이퀄 4라고 해버리면은 이렇게 4씩 날아가니까 여기 있는 로그 1m라는 x 빼기 1이 0이 돼야 되니까 x가 2라고 나와버리잖아. 그럼 교점 형성됐잖아요. 2,4라고. 이렇게 형성이 되는 경우들이더라라는 거죠. 두 번째 경우가 이거예요. 같은 종류의 함수인 동시에 밑이 일치해야만 한다라는 것. 그러니까 밑이 일치한다는 게 어떤 느낌이냐면요, 여러분, 같은 종류의 함수예요. 말 그대로 여기처럼 이렇게 로그 1m라는 x, 로그 1m라는 x 이렇게. 그러면은 여기서처럼 마이너스 로그 1m라는 마이너스 x가 로그 1m라는 x 플러스 2a랑 그냥 같다라고 둬도 된다라는 거예요. 왜? 같은 로그고요. 밑이 똑같으니까 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실제로 그래서 여기는 로그의 1m라는 마이너스 x 더하기 로그의 1m라는 x 플러스 2a. 요 덧셈은 로그 1m라는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2ax를 만들고 이게 이퀄 0이 된다. 이런 거. 이렇게 된다라는 특성 때문에. 그래서 그래프를 그리실 필요가 거의 없을 정도의 문제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여기서 바로 이 부분이죠. 밑이 일치한다라는 이 부분. 밑이 일치한다라는 이 부분의 특성 때문에 밑의 일치는 아까 전에 우리가 바로 전에 봤었던 로그의 성질의 그 무언가와 같잖아요. 로그의 성질도 결국에는 밑이 같아야 계산이 되니까. 그래서 얘가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로그의 성질과의 연계성이 좋은 편이에요. 원래부터. 원래부터 연계성이 안 그래도 좋았는데 그걸 실제로 이번 6월 달에 보여준 거죠. 평가원이 보여줬습니다. 말 그대로. 그래, 이거 그래서 우리 이거 10번 문제로 낼게. 이번 6월 달 10번이 딱 이 문제였어요. 그래서 6월 달 10번 문제 요렇게 내는 거. 아, 그렇구나 하고 봐주시면 되겠다라는 거. 어떤 느낌인지 알겠어요? 좋습니다.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도 말씀드렸다시피 별도의 문제풀이는 없을 겁니다. 문제풀이는 없겠지만 강조드리고 싶은 게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4x 플러스 3y 플러스 5 이퀄 0 위에 있을 때라는 요 개념.
요 개념도 당연한 얘기겠지만 직선의 방정식을 썼지요. 중점이란 표현도 썼죠. 이런 거가 올해 또 다시 나올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라는 거예요. 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런 애들은 가장 대표적인 뭐 1학년 요소를 썼죠. 그쵸? 제가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꼭 드리는 말씀, 실제로 저 여기 출처 보시면 알겠지만 10월 거거든요. 제가 6월, 9월 수능 3개를 가장 많이 중시하고 무엇보다 4월, 7월 이런 거 보지 말라고요. 5월달 모의고사 이런 거 볼 필요 없습니다. 하지만 요즘 들어서 서울시 교육청은 좀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3월과 10월은 봐주면 좋은 것들 꽤 많아요. 물론 저도 도저히 사례를 여기서 못 찾겠다는 애들은 일부러 다른 데서 끌고 오기도 하거든요. 그러나 웬만하면 끌고 오지 않는 게 좋다. 여러분들도 공부할 때 시간이 도저히 없다. 그러면은 우선순위를 뭘로 둔다? 평가원. 그리고 수능. 이 두 개로 두는 게 웬만하면 좋다. 여기까지 괜찮나요? 예. 좋습니다. 그 다음 직선의 기울기와 그래프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이제 이 유형이 또 워낙 유명한 유형이긴 하죠. 실제로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은 이 유형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기울기가 갖는 어떤 큰 요소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요, 미리 이건 한글로 설명을 좀 해놓을 건데, 기울기, 이게 우리 흔히 콜라보 할 때 X자 쓰죠? 그냥 콜라보레이션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기울기, 그리고 평행 이동, 그리고 길이 라고 하는 삼박자가 맞아떨어지는 게 이 문제 유형의 특성이라고 보시면 돼요. 실제로 그래서 여러분들 거기 옆에다 제가 그림 따로 크게 준비해 드렸잖아요. 거기다 열심히 잘 그려주세요. 제가 지금 그리는 거 바로 뭐냐, 두 가지 정도를 볼 수 있을 건데, 기울기라고 하는 것이 지금 여기 있는 이 직선이, 기울기 정보는 빨간색으로 써놓을게요. 여기 있는 기울기가 2죠. 기울기가 2라는 이 정보. 그 다음에 평행 이동의 정보를 볼 거예요. 그건 바로 뭐다? 여기서 여기로 이렇게 직각이동을 통해서 P에서 Q로 이동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P에서 Q로 이동이 가능하다라는 거. 마지막 세 번째로요, 여기 있는 PQ 길이가 5라는 것, 루트 5라는 것. 그래서 여기 있는 요 길이가 루트 5 라는 것이 맞아 떨어지니까 우리 직각삼각형의 모양을 떠올려 보면은, 직각삼각형에서 1일 때 2일 때 루트 5라는 길이를 가졌잖아요. 비율상으로. 그쵸? 이게 다 맞아떨어지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냐면은, 기울기도 얘로 1만큼 가고 2만큼 갈 때 기울기가 마침 또 2잖아요.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그러니까 길이가 1만큼 2만큼 가면은 기울기도 2가 되고, 길이도 마침 루트 5가 되고, 평행 이동도 시켰으니까 라는 삼박자가 맞아떨어지면서 뭐가 되냐면은, 원래대로라면 이 문제 봐봐요. 원래대로라면 이 문제 P, A, B로 Q, C, D로 이렇게 놓고 풀어야 되는 문제입니다. 만약에 여기서 문자를 줄이고 싶잖아요. 문자를 줄이고 싶다면은 A, 여기다가 A 집어넣은 거, B, 여기다가 문자 집어넣은 거, 이렇게 해서 문자 두 개로 줄이고 해야 돼요. 근데 더 극단적으로 줄일 수 있게 되죠. 뭘로? 여기를 이렇게 A, 3분의 2에 A 플러스 3 더하기 1로 뒀던 이 녀석을 이동의 결과로서 보면은, Q라는 이 녀석은 아까 말했다시피 1만큼 2만큼 온 거니까 A 플러스 1, 3분의 2 A 플러스 3 더하기 3으로 이렇게 나와버리잖아요. 그쵸? 이렇게 나와버리는 게 말만 조금 바꾸면은 A 플러스 1을 여기다가 대입한 걸로도 풀 수 있으니까, 또 다른 좌표를 A 플러스 1, 여기다가 A 플러스 1 집어넣으면은 3분의 2에 A 플러스 2 더하기 3분의 8이다라고 이렇게 나와버리잖아요.
어떤 말인지 이해되세요? 이 말? 그래서 결론적으로 기울기와 평행이동과 마지막에 이 초록색 길이까지 세 개가 콜라보 되면서 나오는 어떤 식이더라라는 거예요. 이 콜라보에 이 개념의 핵심이 있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 문제를 풀어주는 핵심 요소를 제가 뭐 다른 것도 사례가 많았거든요. 특히나 올해 22번은 꽤 좀 특이하죠. 올해 22번은 이따가 여기다 또 설명하겠지만 넓이까지 써먹었어요. 근데 가장 핵심적인 이 특이점이 여기 있다는 거예요. 기울기와 평행이동과 길이라는 세 가지 요소를 콜라보하는 것이 문제 특성이다라는 겁니다. 그걸 가장 잘 드러냈고 난이도가 가장 낮은 문제를 고르고 싶어서 얘를 골랐어요. 실제로. 왜냐면 얘는 이거 하나만 하면 끝나거든요. 그리고 얘가 일종의 신호탄과도 같았어요. 정확히 말하자면은 이 2022학년도 딱 직전에 6월 달에 이 문제가 한번 나왔었거든요. 이거 관련된 문제가. 그래서 그땐 역함수까지 쓰고 막 그랬었었는데 그때를 신호탄으로 지금까지 꾸준히 나왔고 가장 많이 나온 문제 유형이기도 합니다. 현재까지 가장 많이 출제된 문제 유형이에요. 평가원 기준. 그래서 여기는 기울기, 평행이동, 길이라는 세 개 콜라보를 한다는 거. 두 번째가 요즘 들어서 이게 그래서 더 나아가고 막 나가고 있습니다. 왜냐면 이제 이것만으로는 더 이상 어렵게 못 만든다는 걸 자기들도 알아요. 평가원도. 그러니까 어떻게 한다? 여기서 넓이 같은 요소, 아까 말했던 요번에 문제죠. 또 쓸만한 게 뭐가 있을 것 같아요? 더 나아가서 피타고라스니까 원과 연관성이 높습니다. 아무래도. 왜? 여러분들도 다 아는 원주각이 90도인 원을 만들 수 있죠. 그래서 여기서 원을 여기서 형성해 버릴 수도 있어요. 사실 충분히 이런 원과의 연관성이라든가 또 가능한 게 뭐가 있다? 닮음 같은 거랑도 연결 지을 수 있다. 충분히 얼마든지. 왜? 핵심은 이겁니다. 평가원이 올해 이걸 보여줬다는 데 있어요. 이전까지 최대한 숨겨놨었던, 그러니까 최대한 이것만으로 끌고 갔던 평가원이 이제 다른 걸 보여주려 하더라라는 거죠. 그럼 저도 많은 걸 끌고 와야 돼요. 넓이 이번에 보여줬으니까 저도 실제로 지금 한 번 더 언급하는 거고, 원 끌고 올만 하고 닮음 끌고 올만 하고, 시각삼각형 닮는 거 표현하는 거 별로 안 어렵잖아요. 그죠? 이런 것들 충분히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뭘로 또 어떻게 만들지 모릅니다. 요거 이번 9월달 봐야 알아요. 저도. 한 가지 확실한 건 이런 거를 끌어들일 가능성이 높아졌다. 그럼 얘네들 끌어들이면서 뭘 노린다? 이걸 끌어들여서 결국 킬러 난이도를 형성하는 데 목적이 있다. 킬러 문제를 아무리 없애려고 하더라도 결국 난이도를 어느 정도 조절해야 되는 건 팩트니까 조절해가지고 난이도를 올리려면 22번을 틀리게는 만들어야 돼요. 그럼 22번에 들어갈 만한 문제가 뭐가 있느냐? 막말로 삼각함수의 활용, 이따가 뒤에서 할 삼각함수의 활용 단원 자체를 어렵게 만드는 거 아닌 이상은 현재로서 없어요. 왜? 원래 22번 단골로 박혀있던 애 있잖아요. 수열의 귀납적 정의. 이번 9월 달에 다시 맨 밑으로 내렸죠. 난이도를. 그래서 그 이상으로 더 어렵게 다시 만들지 않는 이상은, 즉 수열의 귀납적 정의를 다시 어렵게 만든다라는 행위를 하지 않는 이상은 얘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에요. 물론 얘 말고 킬러급으로 낼 수 있는 거 하나 더 있습니다. 그 또 다른 지수로 감수 문제 유형에서. 그건 이따가 제가 설명하도록 할게요. 일단 여기까지가 제가 요번에 꽤 강조하는, 실제로 요번 6월 달에도 출제됐었던 기울기를 이용한, 그래서 직선의 기울기와 그래프가 주어진 유형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오늘 뭐 지금 방금만 오셨으니까 말씀드리자면은 오늘 풀이는 따로 없을 거예요. 요거에 대한 거. 풀이는 궁금하시면 저한테 보내주시면 제가 답진 따로 만들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얼마든 보내드릴 테니까 오늘은 문제의 그 메타를 읽는, 그냥 방향성이 이런 거니까 우리 이런 거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제 시험장 들어갔을 때 생각하자 이거예요. 이런 문제가 나올 거니까 풀이를 이런 방향으로 이끌어 나가야지라고. 저 나중에 해설 강의 할 때도 똑같은 거 할 거예요. 우리 뭐 그때는 지금처럼 찍진 않을 겁니다. 근데 해설 강의 할 때도 똑같은 거 할 거예요. 그냥 이런 식으로 할 거야 라는 거. 알겠죠? 좋습니다. 다음 부등식과 그래프. 가장 많이 안 나온 유형입니다. 반대로 얘는 바로 앞에 봤었던 가장 많이 나왔던 그 유형과 달리 얘는 가장 덜 나왔던 유형인데, 그 가장 덜 나왔던 이유부터 좀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1번.
여기 있습니다. 기억, 니은, 디귿이 아니면 물어보기 너무 힘든 유형 중 하나예요. 그 개념 자체가 부등식을 물어보고 그 부등식에서 흔히 말하는 사이값 정리로서 무언가를 물어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특성 때문에 기억, 니은, 디귿이 아니고서는 그냥 너 그 사이에는 개수 좀 구해봐, 너 그 사이에는 뭐 이런 거 좀 찾아봐, 이런 거 아니면 물어볼 방법이 사실 많지 않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그래서 그래프가 어떤 느낌이냐면은, 나 이런 식으로의 그래프가 있고 나 이런 식으로의 그래프가 있어. 그래서 여기 교점은 나오는데 이 교점을 내가 찾긴 너무 힘들 것 같아. 근데 이건 알아. 내가 여기는 x1이라는 값이 여기 있고 x2라는 값이 여기 있어. 이건 알아요. 이랬을 때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는 빨간색 함수를 f라고 하고 파란색 함수를 g라고 해보면은 이쪽 x1 쪽에서는 f가 g보다 어떻죠? 빨간색이 더 크죠. 하지만 이쪽은 어때요? f와 g를 비교했을 때 오히려 이번은 파란색의 g 쪽이 더 크다라는 걸 알 수 있어서 이 가운데에서 f와 g가 같은 곳이 생기겠지라는 사고예요. 근데 이 사고는 말씀드렸다시피 부등식 기반의 사고이기 때문에 직접적인 답을 내기가 너무 힘든 사고 중 하나예요. 그러다 보니까 기억, 니은, 디귿 같은 합답형 문제에서 물어보지 않는 이상은 지금 얘처럼 그냥 딱 이렇게 나 이런 모든 애는 값 구해봐, 나 개수 구해봐, 이거 아니면 못 물어봐요. 물어볼 방법이 없어요. 아니면 이제 답에다가 그 뭐 n의 값이 뭐부터 뭐다 이런 거 줘야 되는데 이게 조금 솔직히 말 그대로 짜치죠. 이렇게 물어보기가 좀 그래요. 그래가지고 얘네들은 실제로 기억, 니은, 디귿 아니면 물어보기 힘든데 지금 추세 자체가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기억, 니은, 디귿이 잘 안 나옵니다. 그런 추세다 보니까 말 그대로 설 자리가 많이 없어요. 그래서 그만큼이나 메타의 흐름에 맞춰서 그런 이유 때문에 생각보다 내기가 힘든 문제 중 하나예요. 실제로 그래서 여기다가 제가 내놓진 않았지만 대웃음벨 문제 옛날에 있었거든요. 기억, 니은, 디귿을 어떻게든 내고 싶었나 봐요. 2023년 6월 달의 일입니다. 어떻게든 내고 싶었나 봐요. 근데 그럼 기억, 니은, 디귿은 보통 1, 2, 3, 4, 5번이 나오는 어디에 내죠? 객관식에 내죠. 네, 주관식에 냈잖아요. 21번. 여러분들도 아마 111로 유명한 바로 그 문제. 키 웃음벨 아닙니까? 네, 네, 110이었어요. 답은 110이었는데 이게 왜 웃음벨이냐? 기억이 맞으면 100을 주고요. 값을 틀리면 0이래요. 니은이 맞으면 10을 주고 틀리면 0이래요. 디귿이 맞으면 1을 주고 틀리면 0이래요. 그럼 답이 0부터 111까지 8개밖에 안 나오잖아요. 뭐하러 그럼 주관식으로 물어봐요? 이 개 웃음벨 문제 아닙니까? 막말로. 그쵸? 그러니까 2023학년도였나 2024학년도구나. 2024학년도 문제였는데 이 얼마나 웃음벨 문제입니까? 그리고 그 뒤로 자취를 감췄어요. 말 그대로. 이때 한번 내고 그때 한번 내고 다시는 안 나옵니다. 평가원 기준. 다시는 안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진짜 딱 2번 물어봤습니다. 이번 교육과정상에서 딱 2번 물어봤어요. 이게 웃기는 게 뭐냐면 더 이전으로 가잖아요. 미친 듯이 많이 물어봤어요. 2010년대, 2009년대, 8년대 이런 데 내려가잖아요. 빈번하게 물어봅니다. 이거.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얘가 완전 메이저 메타였어요. 왜? 그때는 기억, 니은, 디귿을 무조건 냈으니까. 오죽하면 그때는 기억, 니은, 디귿이 킬러급이었어가지고 오죽하면 이런 말이 나왔을까요? 야, 그냥 모르겠으면은 기억, 니은 찍어. 웬만하면 기억, 니은이 답이야. 기억, 니은 없다? 그럼 기억, 디귿이 답이야. 그마저도 없다고? 기억, 니은, 디귿이 답일 거야. 그럴 리는 없겠지만 기억, 니은, 기억, 디귿이 없을 리도 없겠지만 그 정도였습니다. 문제가. 그 정도로 많이 냈던 문제예요. 실제로 합답형 문제라는 건. 왜냐면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수능에서 이제 교수님들의 철학이라고 하는 것이 좀 더 중요했고 평가원의 방향성, 메타라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던 시기는 아니었거든요. 근데 이제 EBS가 들어오면서 좀 더 이제 정형화된 수능을 요구하고 좀 더 그렇게 내신에 가까운 수능을 요구하다 보니까 메타라는, 고착화된 그 메타라는 게 생기게 됐거든요. 이전부터도 아름아름 있었던 어느 정도의 내용이었고 그런 걸 이제 제가 옛날부터 말씀드렸던 거 있죠. 족집게 강사라는 표현을 써가면서 그 메타를 읽을 줄 아는 사람들이 옛날에도 득세를 했었습니다만 현재도 그건 달라지지 않았어요. 근데 더 심화된 거죠. 메타의 고착화가. 그러니까 이제는 이거 나와. 안 나오면 이거 이상해. 이렇게 말할 정도로. 그렇게 될 정도로. 그때부터 그리고 유명해진 말이 족집게 강사보다 일타 강사라는 말이 사실 유명해졌죠. 그러니까 일타 강사라는 말이 그전부터 없었던 건 아닙니다만 일타라는 단어 자체가 더 유명해진 이유가 족집게를 집을 필요가 없어진 순간부터였다라고 할 수 있겠어요.
뭐 잠깐의 딴소리였고요. 아무튼 그래서 이거는 거의 안 나오는 유형이니까 저도 막 그렇게 주의 깊게 바라보진 않을 거다라는 거. 나올 가능성은 솔직히 네, 한 1%? 진짜 높게 잡아줬습니다. 거의 안 나옵니다, 웬만해선. 그리고 오히려 차라리 이 문제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면 있죠. 야, 나 너무 많이 냈다. 아까 그 문제, 2번 문제 너무 많이 냈어. 그러니까 나 이거 낼래. 아, 미안해요. 4번 유형이었죠? 아무튼 이거 6번 유형 낼래. 고정함수 변동함수 유형. 이게 진짜 딱 어떤 느낌의 문제냐면은요, 내가 하나를 고정으로 줄게. 이 고정으로 준다라는 것은 변수를 제외한 문자가 없음을 의미해요. 변수를 제외한 문자가 말 그대로 없어요. 없기 때문에 여기 있는 이 녀석처럼 그냥 말 그대로 확실하게 줘버려요. 그러니까 저기에 맞춰서 그래프를 일단은 그려줘야 돼요. 이런 느낌으로. 그게 고정함수입니다. 그럼 변동함수라는 건 뭐냐? 얘가요, 뭔가 변해요. 왜? 보시는 바와 같이 여기 A 있잖아요. 이 A 때문에 변동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얘가 이런 느낌이죠. 여기 있는 요 모양을 기준으로 더 위로 올라갈 수도 아래로 떨어질 수도 이런 느낌으로 막 변동을 해요. 실제로 6을 집어넣으면은 6,0인 건 맞죠? 그래서 여기는 6을 기준으로 6,0을 지나가는 건 팩트인데, 그건 팩트인데 이럴 수도 막 지멋대로랍니다. 이런 느낌이에요. 그러면은 뭐 당연한 얘기겠지만 이 지멋대로랍니다의 이 느낌에서 어딘가가 답이다라는 근거를 이 밑에다가 이렇게 주게 되어 있어요. 실수 t에 대해서 닫힌 구간에서 최대값 gt라고 하고 이 구간에서 gt의 최소값이 5가 된다. 이런 식으로 주게 되어 있어요. 뭐 실제로 이 문제의 답 같은 경우는 여기 5일 때 5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이 반대편에 두 칸 뒤인 여기에 7에서 5가 나오는 그때가 답이겠지 뭐 이런 식으로 찍는 문제였거든요. 이런 식으로 물어보는 문제라서 대표적인 추론 문제예요. 잠깐만 앞으로 돌아가서 요걸 잠깐 보면은 얘는 대표적인 해석 문제거든요. 그래프가 이러니까 이런 상황을 해석한다가 중요하다면은 말씀드린 것처럼 이놈은 추론 문제입니다. 대표적인 추론 문제예요. 그래서 그냥 말 그대로 여러분들이 어떤 식으로 이 문제를 받아들여 줘야 되냐면요, 내가 이런 애가 있어. 그러니까 이런 애를 이렇게 할 거야. 그리고 이런 애가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어. 이런 식으로 되게 제가 지금 추상적으로 얘기했는데 딱 지금 제 말이 맞아요. 이런 애가 있고 그런 애가 이럴 수밖에 없어라는 식으로 몰아가는 듯한 느낌의 문제예요. 그러다 보니까 난이도가 내가 경험치가 있는 만큼 잘 풀게 되고 경험치가 없는 만큼 못 풀게 된다라는 약간의 좀 뭐랄까요, 일종의 어쩔 수 없는 난이도 벽이 형성이 돼요. 어쩔 수 없는 난이도 벽. 나 많이 해봤으니까 이거 이렇게 될 수밖에 없잖아. 나 이거 많이 봤어. 이런 친구들한테는 당연히 쉬울 수밖에 없고, 안 해본 친구들 있죠. 심지어 그래프를 그릴 때조차도, 여러분들이 그래프를 그릴 때 그조차도 아, 나 근데 이렇게까지 그려야 돼? 나 이렇게까지 그리긴 싫은데? 이랬던 사람들 있죠. 죄다 이 문제 만나면 다 그냥 날아가요. 이렇게까지 그려봤어야만 해요. 그런 문제라서 이 문제가 실제로 난이도가 높다라고 책정이 되는 건 팩트예요. 그래서 요즘 약간 눈치 보면서 안 나오는 걸 수는 있어요. 실제로. 다만 만약에 앞에 말씀드렸던 그 4번 유형, 그 해석 문제 유형이 안 나온다면 무조건 얘입니다. 그건 제가 단언 드릴 수 있어요. 만약에 그마저도 안 나오잖아요? 올해 지수로 가면서 너무 쉽게 내겠다는 뜻밖에 안 돼요. 지금 그 둘 말고는 난이도 밸류를 챙길 게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이 4번 아니면 6번으로 무조건 난이도를 높이긴 해야 된다예요. 어떤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은 딱 그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이거 하고 난 다음에 이제 잠깐 제가 요 정리하는 겸 하면서 얘기할 건데, 이 문제 아니면 그 문제가 무조건 올해 킬러입니다. 그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그 정도입니다. 자, 그러면은 말씀드린 것처럼 쌤, 그러면은 여기까지가 일단 지수 로그 함수의 내용인데 그 근처에다가 적어 놓으세요. 지수 로그 함수라는 것은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수어는 총 4문제를 내야 돼요.
총 4문제를 내야 되는데 다시 할게요. 11문제를 내야 되는데 이때 지수함수는 보통 4문제를 배정받습니다. 그럼 어떻게 배정을 받느냐? 1번. 이건 누구나 아는 그 놈이죠. 1번. 문제로 나오는 지수법칙 문제. 2점짜리 문제. 이거 하나 내야 됩니다. 다음. 지수, 로그, 방정식 또는 부등식 문제로서 여러분들 16번에 많이 나오는 그 문제입니다. 이게 왜 메타가 고착화됐고 왜 어려운 문제가 정해져서 나오냐면요. 얘가 못 나오니까 때문에 그래. 이게 진짜 커요. 생각보다. 여기가 로그의 성질로만 나와도 여기 있는 요 16번 문제가 로그의 성질로만 나와도 얘가 해방되면서 얘가 다른 어려운 문제 다 끌어올 수 있거든요. 근데 얘를 고착화시키니까 로그의 성질만으로는 한계가 있어요. 아무래도. 그래서 얘가 고착화된 게 진짜 커요. 지수로그 함수에서는. 얘가 고착화가 됐고 16번이고 그래서 3점으로 고착화가 되고 나니까 이 뒤에 남은 두 문제를 내릴 게 딱 정해져 있는 거예요. 거듭 제곱근 아니면은 로그의 성질인데 말씀드렸죠? 얘가 30%, 얘가 70%라고. 거의 무조건 얘로 나옵니다. 그리고 얘가 3에서 4점을 왔다 갔다 해요. 어려운 3점, 쉬운 4점을 왔다 갔다 하는 난이도를 딱 가져요. 높아봐야 10점, 낮아봐야 8점, 7점 이쪽. 8번, 7번. 높아봐야 10번, 낮아봐야 8번, 7번. 이쪽 라인으로 나옵니다. 여기서 더 나아간 경우들이 실제로 근데 있어요. 특히 이 거듭제곱근. 23년 6월 달에. 그때 여기서 난이도가 미안해요. 말 실수했네요. 21년입니다. 21년 6월 달. 22학년도죠. 21년 6월 달에 난이도가 1000장을 찍은 적이 한 번 있습니다. 거듭제곱근으로. 근데 그렇게까지 1000장 찍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고 봐야 돼요. 진짜 적다고 봐야 돼요. 그래서 사실상 없는 수준이고요. 이 가능성은 요즘의 가능성대로 치자면 흔히 말하는 어삼 쉬사죠. 어려운 3점, 쉬운 4점 난이도로 나오는 게 얘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부분. 지수, 로그, 함수 그래프 부분. 이 부분에서 아까 말한 식대로 해석이냐 추론이냐의 바로 그 문제입니다. 그래서 얘가 4점으로 나오거든요. 제가 예상하는 거는 약 90% 확률로 얘가 나오긴 할 거예요. 근데 또 모르죠. 얘가 나올 수도. 근데 진짜 거의 90% 확률이라고 봐요. 왜냐면 지금 흘러가는 분위기가 얘를 내기가 너무 힘들어요. 얘를 냈다가는 난이도 이따구로 낼 거야 소리 안 들을 수가 없어요. 제가 알고 있기로 아직 인사 개편 제대로 안 됐다면은 평가원장님 아직 4년째인가 5년째 남아 계신 걸로 알거든요. 이분 그래도 임기는 채우고 가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진짜 말 그대로 그분이 이렇게까지 어렵게 되는 걸 원치는 않으실 겁니다. 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저는 웬만하면 이게 나올 거다라고 예상은 해요. 저는. 다만 이제 그거는 물론 9월 달에 까봐야 알겠지만 그런 녀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수법칙, 지수로그 방부등식, 거듭제곱근 또는 로그의 성질에서 로그의 성질, 지수로그 함수 문제 해석과 추론 문제에서 해석 문제. 그래서 아까 말한 대로 4번 유형 주의 깊게 봐달라라는 거. 혹시나 추론 문제로 나온다면 6번 문제 주의 깊게 봐달라는 거. 이 둘 중 하나의 싸움입니다. 언제나 늘. 그래서 여러분들이 거기 있는 그 해결법은 그냥 보면서 그냥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정도로 아시면 되고, 실제로 그래서 지수로그 함수에 배정되어 있는 점수입니다. 배정되어 있는 점수가 2점, 3점, 3점 또는 4점, 그리고 4점이기 때문에 실제 배정되는 점수가 12에서 13점 정도가 배정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지수로그 함수 얘기였고요. 이제 삼각함수로 가볼까요? 좋습니다. 참고로 수원 끝나고 한 번 쉬고 수특 끝나고 한 번 쉬고 선택 과목 들어가고 그렇게 할 거예요. 그래서 선택 과목은 들으신 대로 가시면 됩니다. 확통이죠? 듣고 가시면 돼요. 미련 없이. 미적분이죠? 듣고 가시면 돼요. 기아? 슬프게도 여기엔 없지만 전 수업을 하겠죠. 남아서. 왜? 강의를 찍어야 되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냥 가시면 되고요. 저는 남아서 쓸쓸하게 혼자 강의 찍고서 그래 오늘도 즐거웠다 하고서 눈물 흘리고 네? 아니요, 괜찮습니다. 굳이요. 시간 낭비할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가서 공부하셔야죠.
작고 소중한 학원들의 문제죠. 기하를 듣는 사람이 없다. 참고로 여러분들 혹시 아셨습니까? 기하가 전국에서 3% 듣습니다. 3% 봅니다. 시험. 네, 3%, 2% 왔다 갔다 해요. 그렇게 봅니다. 참고로 저는 옛날에 기하를 가르쳐 본 적이 있다는 거. 기하 학생을 그 퍼센테이지를 가르쳐 본 적이 있답니다. 근데 가르친 저의 결론을 말씀드릴까요? 선생님인 저만 즐겁고 학생은 맨날 힘들어해요. 참 신기한 과목이에요. 그러니까 선생님은 막 신나서 이것저것 알려주는데 학생들은 들으면서 들을 땐 재밌어요. 풀 때 너무 싫어. 살려줘. 이게 왜 있다고요? 이런 과목입니다. 참으로 신기한 과목이지요. 다음 삼각함수. 이제 삼각함수도 유형이 참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 그래프부터 나옵니다. 왜냐하면 4점짜리로 일반 삼각함수 이론이 나온 경우는 없다고 봐요. 그냥 이제까지 없었어요. 거의. 긴 수능의 역사에서 1994년부터 시작된 이 긴 수능의 역사에서 거의 없었어요. 그래서 일반 삼각함수 문제는 제가 쳐다도 안 볼 거고요. 삼각함수 그래프로 바로 갈 건데 흔히 말하는 주어진 그래프를 보고 개수를 판단하는 그래프 판단 문제가 일단 1번입니다. 현덕이 같은 경우 요거 그쵸? 방금 전에 했던 그 녀석이죠? 네, 요 녀석이 그래서 따지게 되는 게 뭐냐면은 일단 이거는 제가 써놓고 안 지울 거예요. 삼각함수는 무조건 얘가 들어가거든요. 그 얘기는 반대로 얘기하면 여러분들은 매 장을 넘길 때마다 쓰셔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거를 매번 쓰셔야 돼요. 왜? 그 정도로 너무나 당연하게 들어가는 녀석이 이 내용 중 하나입니다. 바로 뭐냐? 무조건 삼각함수는 대칭성과 주기성이라고 하는 이게 삼각함수의 아이덴티티예요. 그냥 그 자체. 삼각함수 그 자체가 원래부터가 생김새가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너가 한 사이클 주기를 갖는구나 뿐만이 아니라 점에 대한 대칭도 있고요. 선에 대한 대칭도 있어요. 그 그래프 자체가. 점대칭이자 선대칭이에요. 또 이 점도 당연히 점대칭이겠죠? 그러니까 대칭성과 주기성을 처음부터 가지고 태어나는 유일한 함수예요. 여러분들이 배울 수 있는 함수 중에. 유일한 함수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안 물어볼 수가 없죠, 여러분. 안 물어볼 수가 없으니 항상 언제나 대칭 주기성을 꼭 판단하면서 하셔라. 이것만큼은 모든 삼각함수 그래프 문제를 풀 때 무조건 중 하나입니다. 이거는 그냥 무조건이에요. 그래서 여기 있는 문제도 그렇게 해가지고 그냥 뭐 넓이나 이런 것들 기울기 같은 1학년 요소들 충분히 물어볼 수 있죠. 이렇게 지금처럼 그렇게 물어보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그렇구나 하고서 받아들이시면 되겠다라는 거. 괜찮나요? 요게 다예요. 요건. 그래서 이걸 가장 1번으로 넣었죠. 그냥 주어진 그래프를 보고 대칭 주기성에 맞게 판단해. 실제로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 여기는 얘가 B파이로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이 B파이 같은 경우는 이제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주기를 B분의 2로 만들죠. 그럼 여기 이곳이 B분의 2니까 이거를 4등분으로 끊어가지고 여기 좌표를 판단하는 그 능력이죠. 그러니까 이게 흔히 말하는 대칭 주기성을 바탕으로 판단을 한다라고 볼 수 있겠죠. 여기서 A에서 B로 넘어갈 때 흔히 말하는 주기성 따질 거고요. 그죠? 이런 식으로 나오는 문제겠다라는 거. 다음, 아예 대놓고 이제는 대칭 주기성을 더 이용하는 문제로 갑니다. 근데 이제부터는 그래프는 안 줄게 같은 느낌이에요. 그래서 말했죠? 이거 안 줄 거라고. 이 문제는 그래서 실제 특징이 어떠하냐? 문제 특징 자체가 이렇습니다. 여기 있는 이 문제에서 sin kx 더하기 sin kx가 3분의 1과 같다라는 이거 뭔지 모릅니다. 우리. 다만 뭐는 알 수 있어요. 여기 있는 이 kx가 이 k 값이 얼마인지는 나도 모릅니다. 개수가 8개라는 거 보고서 약간 눈치를 깠어야 돼요. 이때 제가 꼭 설명하고 싶은 게 하나가 있거든요. 바로 이 주기에 대한 특성 중 하나인데 일단 사인이라고 써놓을게요. 저는 사인 kx다 이런 식으로. 그때 이 k가 있다 라고 하면은 k가 자연수라는 가정을 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알아두실 게 뭐냐? k가 자연수라는 가정을 하게 되면은 0에서 2파이 사이에 k가 자연수라고 할 때입니다. 그래프가 k에 등장한다라는 사인이에요. 이게. 아재답게 일부러 라인 좀 맞춰봤어요. 사인 함수로 사인을 줬죠. 그쵸? 네. 무슨 말이냐면은 0부터 2파이라는 그 간격 안에 그
그래프가 들어갈 수 있는 개수를 정해주는 게 K라는 자연수가 할 역할이라는 거예요. 단적으로 여기 이 한 사이클 안에 하나 들어가면 사인 X죠. 이 한 사이클 안에 두 개가 들어가면 사인 2X예요. 세 개 들어가면 사인 3X겠죠. 이런 느낌으로 판단해 달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 있는 이 말이 여기 있는 K가 자연수라는 조건으로 봤을 때 너 3분의 1이 이런 식으로 나와서 이렇게만 할 건 뻔히 보이는데 어차피 너 8개라고? 실근이? 아, 너 그래프 4개 나왔겠구나. K가 4겠네. 로 출발하게 만들어요. 이게 대표적인 또 주기성과 대칭성을 본 문제 아니겠습니까? 또 그리고 3분의 1은 아시다시피 값을 몰라요. 그러면 얘가 그래프가 4개 나온다고 확정되어 있으니까 0부터 여기가 2파이를 4등분한 2분의 파이 라인인데 그 2분의 파이를 또 4등분해서 땅 그으면은 여기는 얘가 8분의 파이잖아요. 그럼 이 양옆합이 얼마다? 2를 더한 게 8분의 파이의 2배, 4분의 파이다. 이거 대칭성 쓰는 거잖아요. 이런 느낌으로 대칭성을 사용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가장 이제까지 많이 나왔던 삼각함수 그래프 문제예요. 가장 많이 나왔던. 실근이 8개가 돼야 되니까 K가 4가 되어야만 해요. 이 문제에서. 그냥 어떤 느낌이냐면은 그래프가 여기 하나가 나오면은 K가 1일 수밖에 없잖아요. 0부터 2파이라는 그 간격 안에서 K가 2가 되면은 0부터 2파이 안에 그래프가 2개 나온다. 이런 논리인 거죠. 그러니까 2개 만나고 있는 애가 2개가 되면 4개랑 만나잖아요. 3개가 되면 6개, 4개가 되면 8개랑 만날 거니까 여기가 8개가 나온다는 자연수 K는 4겠지라고 예측할 수 있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아예. 이렇게 나아갈 수 있는 방향성이 생겨요. 나름대로의. 어떤 느낌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대칭 주기성을 물어보는 방법이 있더라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괜찮나요? 좋습니다. 그러면은 뭐 이걸로 얘기가 끝이냐? 아닙니다. 이게 요즘 메타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한 얘기는 말 그대로 대칭 주기성이었잖아요. 근데 이제 과감하게 여기서 얘를 지우겠습니다. 이제 이마저도 거의 필요 없다. 사실상 의미 없다. 라고 하는 5개의 점을 파악하는 그래프. 저 5개의 점이 뭐냐? 사인, 코사인으로 얘기할게요. 탄젠트는 거의 안 나오니까. 물론 탄젠트도 원하시면 제가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조금 그래프를 이쁘게 그릴게요. 5개의 그래프 구축점이 있더라. 제가 늘 말씀드리는 사항 중 하나지만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프 절대 정확히 못 그려요. 그럼 사람이 그래프를 그리는 의미라는 게 있어야죠. 요즘 컴퓨터가 다 그려주고 그냥 다 그렇게 그려주는 이 상황에 코딩 좀만 돌리면 바로 나오는 이 상황에 심지어 코딩도 필요 없죠. 그냥 여러분들은 저기 GPT한테 물어보면 되잖아요. GPT야 도와줘 하면서 좀 다 도와주잖아요. 그럼 요즘 같은 이 상황에 대체 그래프를 왜 물어보느냐라고 하면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프를 해석하는 능력이 중요하다. 이거 아닙니까 결국. 그쵸? 그렇게 할 수 있는 말입니다. 그래프를 구축하는 점이라는 게 이 점, 이 점, 이 점, 이 점, 이 점 5개가 있어서 사인 그래프를 구축할 수 있었어요. 이 5개의 점이 있어야 사인 그래프를 만들 수 있어요. 이런 느낌처럼 우리 인간한테는 다가와야 되지 않을까요? 코사인은요? 그러면은 이 점, 이 점, 이 점, 이 점, 이 점을 이렇게 연결해서 코사인을 그릴 수 있었어요. 이거죠. 이 5개를 물어보는 거예요. 이 5개의 점을. 실제로 얘가 어떠냐? 0부터 파이까지 나와 있죠? 그러니까 0부터 파이까지 어떻게 되어 있느냐? 얘가 이렇게 0부터 파이까지 주기가 반밖에 안 왔죠. 그러니까 딱 봐도 어떻게 이렇게 뻔해요? 여기서 마이너스 1, 0, 1 이렇게 지금 이렇게 뻔하잖아요. 다음 얘는 어때요? 마이너스 루트 2 마이너스 1이니까 요 점, 요 가운데 2분의 3파일 때 얼마? 2파일 때 얼마를 봐야 되죠. 그럼 똑같이 파이일 때는 여기 사인 파이가 0이니까 0 그리고 마이너스 1에서 마이너스 1 2파이일 때도 똑같이 마이너스 1 얘가 어디까지 올라가느냐 얘가 마이너스 1 나오죠. 2분의 3파이일 때 그러니까 루트 2 빼기 1인 2위까지 이렇게 올라가는 이 5개 점만 알면 그래프 대충 그릴 수 있었잖아요. 이게 다예요 내용에. 그러고 나면 여기서 이제 실근의 개수가 뭐 어쩌고 저쩌고 이것만 받아들이면 되잖아요. 그쵸? 이거 물어보는 거. 이거 물어보는 게 또 메타다. 또한.
그래서 이게 가장 최근에 물어봤던 내용 중 하나입니다. 어쨌거나 일단 작년도 얘기고요. 당연히. 그리고 올해 안 나왔습니다. 아직. 6월 달에 조용했죠. 삼각함수가 생각보다. 그래서 올해 또 나올지는 9월 달을 봐야 알겠습니다만 가장 최근의 메타는 어쨌거나 얘입니다. 가장 최근의 메타는. 그래서 이제 가져왔죠. 네. 그래서 대칭 주기성 자체도 필요 없다. 우리는 그래프의 구축점이 필요하다. 그 구축점을 바탕으로 그래프를 그려서 주기성을 일단 버렸다는 증거가 어디입니까? 곧 죽어도 0부터 2파이까지만 그리죠? 주기성은 당연히 따지지 않겠다는 거예요. 대칭성은 그래도 조금은 따져요. 아직은. 그러나 대칭성을 따지는 것조차도 여기가 이렇게 되도록 하는 실근이 3개가 되도록 하는 실근의 합을 구할 때 그때나 잠깐 쓰이는 정도지 대칭성을 메인으로 해서 하는 앞에 있던 그런 문제는 잘 안 나옵니다. 라고 할 수 있겠어요. 다음 최대 최소 방식인데요. 이거는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 이런 것도 있어 라고 하는 의외의 문제에서 가지고 왔습니다. 이게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지수로그 함수가 방부등식을 못 낼 때 딱 보이는 형식이에요. 무슨 말이냐? 지수로그 함수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했다시피 방부등식 문제가 16번에 고정되어 있어요. 그게 메타의 고착화를 불러온다고 했죠. 얘가 변수처럼 항상 이런 느낌이에요. 앞에 거 설명 다 했잖아요. 앞에 거 설명들을 다 받아들인 방부등식이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뭔 말인지 알겠어요, 내 말? 그러니까 방정식으로서 부등식으로서 무언가를 물어보는, 특히 여기 같은 경우는 부등식 물어볼 때 얘는 유형이 잡혀있지 않거든요. 이따가 설명하겠지만 3점짜리로서 잡혀있는 유형이 따로 있어요, 얘는. 그러니까 얘가 자유롭다 보니까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어. 조커의 역할을 합니다. 그냥 나 낼게 하면은 약간 그런 느낌이죠. 와, 올해 신유형 나왔어. 이런 느낌처럼. 사실 신유형 아닌데 이미 우리가 충분히 봐왔던 유형인데 근데 신유형처럼 그냥 까꿍하고 등장해요. 실제로 이때도 그랬습니다. 이때 제 기억이 맞다면은 9월달 9번 문제 난이도 꽤 높았다는 소리 들었습니다. 9번 주제에 왜 이렇게 높아? 이유는 딱 하나였어요. 나오고 나니까 그래서 코사인 x랑 사인 7분의 파이 어떻게 비교할 건데? 비교 안 되잖아. 그래서 하는 저의 말. 마치 우리 수원 거기 그 앞에서 저기 지수 로그 얘기할 때 로그의 성질 얘기할 때처럼 같은 밑길이 되어 있을 때 뭔가 할 수 있다고 했었죠. 그때처럼 얘도 같은 함수끼리 해야지 뭘 하든 말든 하죠. 그러니까 코사인 x를 여기는 사인으로 보는 게 아니라 사인 2분의 파이 빼기 14분의 5파이 하면은 딱 요거 7분의 파이 나오거든요. 요걸로 해가지고 뭘로 바꿨나? 코사인 14분의 5 파이로 바꿔서 얘와 얘를 바탕으로 그래프 놓고 비교한다. 이 문제. 이렇게 같은 함수끼리 한다. 이 내용이 전부예요, 여기는. 근데 이 전부인 내용 하나가 순간 안 떠올라서 방향을 못 잡더라라는 거죠, 사람들이. 그리고 거기서 아차차 하면서 틀리더라라는 거죠. 14분의 5. 네. 이 둘 빼면 14분의 7, 14분의 5 빼면 14분의 2, 7분의 1. 여기 있는 요놈, 얘랑 같다 이거예요. 14분의 7이잖아요. 14분의 5 빼면 14분의 2, 7분의 파이죠? 그러니까 얘랑 같은 값이라고요. 그럼 왜 일부러 2분의 파이를 만들어준 거냐? 2분의 파이가 있어야 각변환이 가능하니까. 그럼 각변환을 쌤 왜 합니까? 코사인이랑 일치시켜야 되니까. 그 논리예요. 논리가. 이해됐어요?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우리가 사인 2분의 파이 빼기 세타가 코사인 세타다라는 걸 알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사인을 코사인으로 바꿔주기 위해서 억지로 2분의 파이를 빼내다 보니까 얘랑 값을 일치시켜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14분의 5파이를 뺀 거라고. 일부러. 그렇게 해서 식을 형성한 거야. 왜? 아까 말했다시피 같은 함수끼리 뭘 해야 되니까. 이거 말고는 없어요. 여기 어려운 거는. 그래서 얘가 항상 약간 일종의 조커처럼 나 낼까 말까 약간 나올래 말래 이러고 있는 상황이에요. 알겠죠? 잠시만요. 이거 안 나오네.
다음 삼각함수의 활용 보겠습니다. 이 문제가 또 마찬가지로 이제 옛날 기준으로 또 메타권의 문제긴 한데, 물론 요즘도 메타권입니다. 이거는 안 나왔던 적이 없어요. 근데 엄연히 좀 구분을 하고 싶은 게 이 뒤에 나올 요 내용과 내가 뺐구나. 미안합니다. 미안해요. 제가 뺐네요. 왜냐면 제가 어느 하나를 집어넣었다가 편집하면서 뺐는데 제가 기억을 못했어요. 미안합니다. 그래서 요걸로 그냥 설명 한 번에 다 할게요. 왜냐면은 옛날에는 공식과도 같았던 게 하나 있었어요. 옛날 얘기 좀 하겠습니다. 바로 뭐냐? 원에 내접한 삼각형이라는 얘기입니다. 원에 내접한 삼각형으로부터 펼쳐지는, 그냥 무조건 뭐한다? 무조건 이거 원에 내접한 삼각형이니까예요. 이니까 나 무조건 사인 법칙 쓰고 간다. 중요한 건 이 사인 법칙을 쓰는 이 원리 자체가 말 그대로 스타트 라인이었다는 거예요. 문제 첫 시작점을 그냥 이걸로 줘버려요. 그러니까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일단 얘로 시작해. 그럼 어떻게든 풀릴 거야. 얘도 딱 그렇죠? 요 삼각형 ABC 원에 내접해 있잖아요. ACD 원에 내접해 있잖아요. 그걸 바탕으로 사인 법칙 일단 쓰고 시작하자. 그럼 뭐 어떻게든 될 거야. 이런 느낌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되니까 난이도가 13번 너머를 못 넘어가게 돼요. 왜? 당연한 얘기지만 시작점이 고정되어 있는 문제의 난이도 밸류는 정해져 있죠. 당연하게도. 그러니까 요즘은 어떻게 한다? 제가 여기다가 가져오진 않았어요. 요즘은 어떻게 한다? 요즘 얘기를 하겠습니다. 요즘 얘기를 좀 하자면은 이 요즘 얘기가 바로 원에 더 이상 내접해 있지 않아요. 아니요. 아예 원을 안 줘요. 이제는. 더 나아가서. 원 안 줄 테니까 이게 어떤 느낌이 돼버리냐면은 시작선에 붕괴가 일어났습니다. 이게 생각보다 데미지가 큰 게요. 시작선의 붕괴가 가져오는 데미지는 상당히 큰 게요. 말 그대로 시작선을 무너뜨렸죠. 무너뜨리면 무슨 일이 생기느냐? 다른 거 없어요. 그냥 난이도가 올라가 버려요. 뭘로 시작할지를 몰라. 뭐 어떤 게 정답이야? 어떤 걸로 시작하는 게 맞아? 이렇게 돼 버려요. 그래서 난이도 자체가 안 잡히게 돼요. 잡고 싶은데 잡을 수가 없어. 그래서 이거는 시작선이 붕괴된 요즘의 얘기에서 난이도가 그래서 더 올라가게 된 거예요. 근데 얘가 킬러까지 갈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아직은 애매해요. 미묘합니다. 킬러로 내도 그만 안 내도 그만인 정도의 레벨이에요. 준킬러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레벨이란 이 얘기지요. 그래서 정확하진 않습니다. 여전히 이게 킬러로 나올 거다라는 얘기까지는 함부로 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킬러로 내도 큰 문제는 없을 정도까지 이미 난이도가 올라왔어요. 이게 원 밖으로 벗어나게 했다는 이 사실 하나만으로 이렇게 된 거예요. 아까도 말했다시피 여기서 아무튼 접해 있으니까 뭐라도 해보자가 됐던 그것마저도 없애버리니까. 왜냐면 이거는 제가 꽤 많은 학생들한테 늘 하는 말이지만요, 문제를 풀 때 근거라는 걸 잡고 근거를 바탕으로 풀라고 이 얘기 많이 하거든요. 이 유형에 대해서. 그게 이유가 왜 그러냐면은 그냥 대충 되는 대로 하다 보면 되겠지라는 마인드로 풀다 보면은 결국 문제 순서도 다 엉망이 되고 그냥 풀이도 다 이상해지고 그냥 길어지기만 해요. 풀이가. 그러다 보면은 당연한 얘기지만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거에서 되게 정말 중요했던 게 이 스타트 라인 잡는 거. 그래서 스타트 라인 잡고 시작했던 거가 난이도가 낮아졌던 거거든요. 근데 이제 못 잡으니까 더 엉망으로 해버려요. 그래서 난이도가 높다고 느끼는 거고. 뭔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공부할 때 당연한 얘기지만 그냥 시작선이 붕괴된 요즘이기 때문에 천천히 순서 잡아가면서 하셔야 돼요. 문제를 푸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순서 잡는 게 중요한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여기까지 해서 이제 삼각함수 얘기했고요. 자, 이 삼각함수의 얘기에서 또 마찬가지로 난이도에 대한 얘기들 이런 것처럼 해야겠죠? 이 삼각함수 같은 경우가요, 그때그때마다 다르긴 합니다만 거의 웬만해선 3문제 나옵니다. 이제까지 삼각함수를 4문제 낸 경우는 극히 드물었어요. 그럼 3문제 내면 보통 어떻게 내느냐? 딱 이렇게 냅니다. 일반 삼각 함수 문제. 이게
3점짜리 고정 내용이에요. 6번, 7번, 5번, 뭐 8번까지도 갈 수 있는 딱 그 내용. 그 이상으로는 더 못 올라갑니다. 그리고 요즘 들어서 이놈이 취급이 좀 안 좋아요. 이놈이 원래 고정 4점이었어야 됐는데 워낙에 이제 쉬워지다 보니까 얘가 3에서 4점을 왔다리 갔다리 하게 되었고요. 심지어 이번에는 좀 꽤 큰 굴욕을 겪었죠. 실제로 이 그래프 유형이 여기는 상하함수 일반 유형보다 난이도가 더 낮게 책정이 됐어요. 이번 6월달에 얘 6번, 얘 8번으로 나왔거든요. 조금 굴욕을 겪었죠, 실제로 이번에. 그래서 올해 솔직히 그래프가 얼마나 나올지는 저도 다시 말하지만 9월달에 봐야 합니다. 봐야 압니다만 한 가지 확실한 건 올해 그래프가 약할 거다라는 건 팩트예요. 그리고 얘가 4점 고정이죠. 거의 근데 준킬러급이에요. 거의 웬만해서 14번 고정이라고 박아놓고 받아도 상관없습니다. 여러분들 그냥 딱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시험지를 9월달에 가서 딱 처음 펼쳤을 때 펼쳐서 14번을 딱 보잖아요. 얘가 있을 거예요. 거의 그 정도예요. 쌤 14번에 없던데요? 고개를 돌려 21번을 보세요. 있을 겁니다. 그 둘 중 하나 있습니다. 거의 무조건. 그냥 그 정도예요. 난이도가.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난이도 종합, 이 점수 종합을 해보면 10에서 11점 왔다 갔다 하는 점수로 낸다 라는 걸 알 수 있겠어요. 지금 대략 1시간쯤 지났거든요. 한번 쉬고 갈까요? 아니면 쭉 이어서 갈까요? 수원 확실히 끝내놓고 가자라고 하면 수원 딱 끝내고 가고. 수요일까지 다 얘기하고 하면 아마 1시간 반 정도 걸릴 것 같아요. 그렇죠? 3시간 만에 다 끝나겠다는 저의 시뮬레이션 이제 철저히 박살났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것저것 알려주다 보면 시간 많이 간다고. 아무튼 한텀 쉬어 갈까요? 한텀 쉬겠습니다.